네, 행동하는 애국 투사 환경부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이뇨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이제 만났는데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동안에 사실 그 혁신위하고 또 그 기존에 김기현 대표 측하고 이제 설왕설래에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뭐 심지어 최근에는 뭐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많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기가 불편한 그러한 내색을 분명히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중앙당사에서 전격 회동을 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고 두 분이 만나서 의기투합했어요. 결론은 의기투합했어요. 굉장히 의기투합했고 거기에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 그 복심도 작용을 했을 것은 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회동 이후에 혁신위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발표한 것이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회자되고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떠돌고 있는데 혁신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뭐 김기현 대표하고 그 갈등 아닌 갈등 조금 잡음이 나올 때에도 혁신위원회가 혁신을 못할 것 같으면 조기 해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 강력한 멘트마다 우리가 이제 그 혁신 개혁 분명히 해야 된다 하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박사님하고 제가 방송하면서도 박사님께서도 이 공천 내년 총선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경선을 토대로 선명하게 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 지도부가 뭐 내리꽂고 이러는 거 말아라. 공천권. 네, 박사님 그 얘기하셨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오. 거의 뭐 100% 그냥 같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심지어 이제 하나 좀 강력한 멘트라면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당원들에게 물어라. 전략 공천은 없다. 전략 공천 없다. 전략 공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박사님께서 말한 내리꽂는 낙하산 공천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충분히 공감했다라고 보는 것이 회동 이후에 바로 나온 거예요. 오늘 회동하고 김기현 대표도 거기 화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고 어떠한 인터벌이 있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온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적극적인 발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됐고 합의가 됐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거는 지금 이봉규 TV에서 이제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는데 상당한 그 유의미한 그러한 그 공천 방식을 이미 발표했다. 이제 가닥은 잡힌 거죠. 가닥 잡았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천에 대한 불협화음은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력껏 그리고 유권자에게 자기의 능력을 검증받고 그리고 공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출마도 되니까 여기에 대한 논란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공천권이 이제 아주 국민에게 안 가더라도 최소한 당원에게는 가는 거니까. 그렇죠. 당원들 투표로 그 지역에서 5명이 나오건 2명이 나오건 3명이 나오건 거기 투표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오픈 프라이머리 다시 말해서 당원 경쟁에 나설 사람, 경선에 나설 사람 자격 요건은 갖춰야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전과가 이거 있는 사람은 안 되고 그동안에 해당 행위한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카트라인은 놓고 그거를 통과한 사람은 누구나 경선에 응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기본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기본 자질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선명하게 이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니까 굉장한 상징성이고 아마 이것을 듣고 있는 그 민주당 이재명 당에서도 상당히 내심 조급한 마음이 들 거예요. 긴장해야죠. 왜냐하면 거기는 친명 비명 지금 그렇지. 박사님 아시다시피 뭐 지금 계속해서 알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당에서 이거를 신속적으로 혁신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쪽 당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적인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자기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자기가 막 꽂겠다는 거 아니에요? 친명으로.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당원들한테 맡긴다 이러면 여기가 국힘당이 신선해지니까 그걸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제 비명계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오늘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발표가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날 그 오전 속보에서 그 비명계에서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비명계라고 일명 예. 얘기하는 이분들이 이탈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숫자까지도 70명 얘기 나오고요. 적게는 40명 얘기가 나와요. 예, 오늘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혁신위에서는 공천에 대해서 무조건 전략 공천 없다. 무조건 경선에 의해서 선명하게 당원들의 그 표심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당과 국민의힘은 아주 극렬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별이 되는 거죠. 구별이 그렇죠. 되죠. 예. 이거 큰 거를 뭐 지금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가닥을 잡은 건데 자, 그또 다른 얘기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그 친윤이 등을 돌린 거 아니냐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야말로 조금 저는 제 그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그거야말로 많이 나갔다. 예, 친윤이 등을 돌린 건 아니고 어디나 이제 사실 혁신위에서 이렇게 과감한 어떠한 그 혁신안이 1, 2, 3호가 터지면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당에서 뭐 이런저런 소리가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그 권성동, 장제원, 뭐 이철규 흔히 말하는 이제 친윤 뭐 이분들에게 이제 그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여러분들 그 흔히 말하는 산악회 정치라는 게 이게 사실은 오래된 정치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박사님 아시다시피 좀 노회한 감이 있죠. 요즘 21세기 얘기인데 어쨌든 뭐 92대 차량으로 4,200명이 그 산악회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진의 어떠한 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도 장제원 의원이 또 약간 어긋장을 놓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이 또 내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오해의 여진이 있었어요. 장제원 의원이 이번만에만 뭐 산악회를 한 게 아니라 갈수록 산악회 규모가 커져요. 얼마 전에도 뭐 3,000명 미만으로 그 뭐 어떤 하천에 가서 말이죠. 워크숍 비슷하게 해서 단합대회도 하고 그랬던 뉴스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번에 그 규모가 배로 돼 가지고 이렇게 또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또 그 당 내에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떠한 그 세과시 뭐 개파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나오면서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쓰더라고요. 친윤의 이제 반기다 뭐 이렇게 등을 돌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취지는 분명히 아닐 거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김기현 대표하고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회동 이후에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것은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모든 중진들도 큰 선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안 따라가면 도태되지 않겠어요. 이 대통령이 뒤에서 뭐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인요한 위원장도 어떻게 보면 한 발 양보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 뭐 3선 이상 중진, 특히 영남권 중진들은 다 불출마하거나 서울 수도권에 나오라는 건데 그것도 골치 아팠는데 이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경선을 다 붙일 테니 나갈 사람 나가고 알아서 희생할 사람 희생해라. 그러니까 장제원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뭐 너무 설치지 말고 그래 너도 경선해. 단독 공천은 없어. 전략 공천은 없는데 그렇죠. 경선해. 그리고 뭐 그러니까 두루두루 인요한 위원장도 이렇게 손들어 주면서 약간은 누그러뜨리고 장제원도 약간은 누그러뜨리면서 그래 손도 좀 들어주고 그렇죠. 김기현 대표도 뭐 그래 뭐 수도권 안 나가도 되니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무마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될 수 있어요. 아주 신의 한 수를 잘 꽂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친윤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친윤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상징적 친윤이다 이렇게 본다면 뭔가 그쪽에서 어떠한 그 혁신안 같은 그러한 큰 메시지가 대국민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만큼 파급력이 큰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타 중진이라 하더라도 흔히 우리가 상징적으로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어떠한 그 메시지 국민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면 그 효과는 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좀 노림수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 이제 왜 이 주변에서는 또 당내에서 이 친윤 뭐 이분들이 어떠한 자기들끼리 상징적 친윤이면서도 자기들끼리 어떤 헤게모니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어떠한 것 때문에 이번 그 보궐선거의 패배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그
임명직 그 당직자들의 사퇴로다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선출직 빼고 그러면서 이제 일괄 사퇴 중책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부터 해서 다 사퇴를 했는데 그 경찰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와서 윤심이라고 알려져 맞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와서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오해를 샀죠. 오해 산 거예요. 바로 그거 이거 지금 박사님 말대로 그런 오해가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친윤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분들에게 어떠한 그 모양새가 아무래도 좋게는 비춰지지 않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제각각 나오다 보니까 뭐 내용 또는 뭐 헤게모니 싸움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총선 전에 미리 다 불거져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12월 지나가서 내년 1월서부터는 단일 대우를 갖춘다면 이것은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그 친윤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에게 자극을 준 것은 이건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봐요. 또 우리 환경부 단장은 신의 한수 출신인데 신의 한수 처음에 정말 큰 초창기에 초창기에 네, 많이 기틀을 다 마련한 네, 분이 네, 신의 함께 한수를 하면서, 쐈습니다. 자, 이거만 누이 좋고 외부 좋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도 이제 약간의 잡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제 당원들의 이제 투표로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아주 무자격자 지방 토호가 진짜 완전히 생양아치인데 지방에서 세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그 기본 틀 공천 이건 아예 경선에서도 못 올라가는 기본 룰. 그러니까 양아치들, 그다음에 전과자들, 그다음에 해당 행위를 이준석이처럼 밥 먹듯이 한 놈들, 중요하죠. 예. 이런 거는 아주 공천 배제한다는 그 룰을 딱 세워놓고 나머지는 당원들 투표에 자유롭게 경선한다.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맞습니다. 한 지역구에 예. 이러면 뭐 장제원이 나와도 되고, 그럼요. 뭐 다 나오는 그럼요. 거예요. 예. 어차피 자유 경쟁이고 그리고 경선에 의해서는 이제 분명히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원칙은 준수되어야 된다. 원칙. 그렇죠. 예, 기본적인 그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본 자질, 자격.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인성 얘기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 막말들 하는 그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욕설 이것은 전인교육, 인성교육의 실패 아니냐. 그 사람들이 아무리 박학다식하고 뭐 학력이 뭐 월충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의 인성에 실패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 그 눈 안에 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검증도 철저히 되어야 한다. 그 우리 때는 이제 그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죠. 예. 예비고사는 이제 어느 정도 커트라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본고사를 본고사 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전과 조회 그 다음에 해당 행위 뭐 여러 가지 해서 전혀 자격이 안 되는 놈들은 가려내는 예비고사하고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각 지역구마다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본고사 맞아요. 경선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선에서 통과한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 어떤 사람이 됐건 이제 총선을 치르는. 맞아요. 아니 뭐 미국식으로 완벽한 미국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하는 이뇨한 위원장이 네. 이것만 하면은 큰 성과를 또 거뒀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철저히 필터링이 돼서 그래서 좋은 상품을 내놓을 때 우리 유권자들이 좋은 상품 그리고 꼭 필요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증 절차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경구 단장이었습니다.